안녕하세요.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. 주말들은 잘 쉬고 계십니까? 이제 새로운 또 한 주가 시작이 될 텐데, 이번 주에 매매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겠죠. 첫째는 연휴가 있어서 매매 자체를 끌고 가는 매매보다는 간결하게 잘라먹는 매매가 좋다는 것. 즉 굳이 다다음 주를 볼 필요는 없다.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. 그 점이 가장 좀 우선적이 될 것 같고, 그리고 매매가 음봉 진행형보다는 양봉 진행형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.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번 주 매매는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. 이번 주에 스케줄 쪽에 관심이 보이는 종목들은 19일날 밖에 없죠. 19일날 한주 라이트 달 그리고 TEMC 이 두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합니다. 그 외에는 현재로서는 뭐 특별하게 보이는 종목이 없습니다.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슈나 뭐 일정이나 이런 건 참 많겠죠. 근데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니까요. 이 정도만 19일 날이 목요일이니까 조금 18일 하나 19일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19일 날 두 종목이 다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.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하고 지금 뭐 주말에 나오는 뭐 큰 이슈야 여기 보이는 아랍에미리트 지금 뭐 대통령 순방길에 나온 어떤 뉴스밖에 없는데, 뭐 주요 체결 MOU는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아요. 여기서 여러 가지가 많이 이제 분포가 돼 나오겠죠. 시장에서는 원전 관련주가 가장 지금 관심을 가장 먼저 받고 있죠. 아무래도 그래서 뭐 보성 파워텍 같은 거는 9.0%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지고 있고, 그런 상황이라 뭐 아무래도 원전 관련주가 시장에서 최우선주로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. 물론 그것 말고도 뭐 항공 관련주나 그리고 방산 관련주, 뭐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, 탄소 관련주 여러 가지가 관심을 받겠죠.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이런 게 있구나 좀 관심을 가지시고,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하나 정도만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 외에 뭐 조금 관심을 가질 종목들은 제가 또 따로 한 말씀을 드릴 텐데, 일단 제가 도출해 놓은 내일 승부주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내일 승부주는 일단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보았어요. 아랍에미리트 관련주는 방금 그런 걸 보시고 아마 여러 리뷰해 주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 놓은 건 있을 겁니다. 거기에 맞춰서 아마 매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외에 IL 사이언스 같은 이런 종목, 세상에 없던 실리콘 렌즈를 개발했다, 뭐 이런 것도 잘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노바텍 같은 이런 종목도 차세대 무선 충전 표준 기술 공개를 했다,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, 뭐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, 요 근래에 금값이 많이 오른다고 해서 요즘 엘컴텍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죠. 그래서 지금 백금 같은 경우에도 금값이 상승세에 있다니까 뭐 그런 것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ES큐브 같은 거는 뭐 경영권 분쟁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 받고 고만고만하죠.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슈가 나온 것은 뭐 여러 가지 좀 많이 있습니다. 많이 있는데 또 그것은 여러분 또 나름대로 또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제가 도출해 놓은 내일 승부주를 간단하게 주석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내일 이 중에 잘 받아주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또 생뚱맞은 종목도 또 많겠죠.
자, 원전 관련주도 물론 보성 파이텍이 지금 시간에 9점 올라놨는데 뭐 다른 종목도 같이 묶어서 보면 되겠죠. 원전 관련주는 꼭 아랍에미리트 그 관련 문제가 아니라도 또 빌 게이츠가 자꾸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또 자꾸 강조를 하고 있고 바람을 자꾸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도 같이 봐주는 것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자, 주석을 달아보겠습니다. 시장을 둘러보지요. 현재 시장은 낮을 지배하고 있는 종목은 메탈에스와 줌인터넷 두 종목이 상가가 하나 더 있죠. 우선주. 우선주는 제일 뺍니다. 재료는 뭐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읽어보셨으니까 아실 것이고, 시간에서는 리더스 기술 투자가 시간의 상가를 가했습니다. 재료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나와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은 100억 원 전환 사채권 발행 결정인데 동전주가 돼서 재료도 그렇게 썩 마음에 와들지는 않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에머리치 같은 경우에는 내일 단일가가 해제가 될 텐데 지금 3일 동안 단일가로 진행이 되어 왔죠. 진행이 될 텐데 내일 정상 거래가 될 텐데 한번 보시죠. 뭐 그제도 얼마 전에 코쿤 같은 경우도 단일가가 해제고 난 뒤에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자세히 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에머리치도 한번 잘 봐주시고, 코코면서 그날 상한가 같죠, 그죠? 3일 동안 해주고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로 가버렸죠. 상당히 좋은 수익을 준 것 같은데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에머리치도 한번 같이 한번 봐주시죠. 지금 3일 동안 이렇게 단일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. 다음은 베트남 개발과 해인은 기술주로도 봐줘야 될 것 같은데요. 특히 해인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따지고 보면 뭐 거의 방산주로도 또 좀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엔진 공급 계약 뭐 이렇게 돼 있고 기술주로도 봐줘야 될 종목이고, 뭐 이것 말고도 얘는 뭐 걸쳐져 있는 곳이 많죠. 뭐 리튬 뭐 이런 관련주도 뭐 상한가 갈 때의 모습은 리튬 재료로 상한가를 갔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리저리 얽히는 애니까 한번 봐주세요. 시간이 2% 올랐는데 굳이 선빵을 때릴 종목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 보기보다 호가가 빡빡하죠, 얘는. 그래서 특히나 월요일에는 기술주가 힘을 넣기는 조금 힘들어요. 왜냐하면 주말에 나온 여러가지 이슈가 많거든요. 그 이슈들이 월요일 시장에서 판결을 받습니다. 갈놈들은 가면 그 한 주를 이래저래 끌고 다니죠. 근데 주말에 나온 여러가지 재료들과 기술주들은 싸워야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큰 재료가 주말에 있다면 월요일장에는 기술주들은 잘 힘을 쓰지는 못해요. 하지만 생각했던 재료들이 별실없다 하면 이제 기술주들이 살살 움직이기 시작하죠.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많이 예를 들었지만은 기술주들은 항시 옆구리에 끼고 있어야 된다. 베트남 개발도 마찬가지겠죠. 비록 시간에서 1.3% 빠져 있지만은 이런 것에 믿으면 안 되겠죠. 이런 것을 믿으면 되지 않고 항시 감시를 잘 해야 되고 잘 챙겨야 되죠. 베트남 개발 같은 거는 저희들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. 저희는 상한가로 보유하고 오신 분들은 그 다음날 25% 정도 수익을 챙겼는데 당연히 저희들이 데이로도 같이 진행을 했죠. 데이로도 지금 진행을 해가지고 230원 기준가로 진행이 돼가지고 그래도 뭐 15% 가까이 수익은 챙겼고, 장 마감 때 진행을 빼서 한 4, 5% 정도 수익을 안고도 보유는 하고 있는데 시장이 월요일에 생각했던 만큼 기대했던 종목들이 움직임이 원활치 못하다면 기술주들은 관심을 가질 거니까 보십시오. 물론 CM+나 뭐 수사나 ANT, 뭐 코코, SAT 같은 종목도 같이는 봐줘야 되겠죠. 브랜드 X 코퍼레이션입니다. 브랜드 X만 적어 놓았는데 브랜드 X 코퍼레이션입니다. 얘의 재료는 자기 자회사 재료죠.
기업 공개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재료로 지금 이렇게 버티고는 있는데 시장에 큰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관계가 다시 재료를 이어가 줄까? 그래서 같이 한 관심 있게 넘봅시다. 시간에 3% 이상이 잡힌 종목은 아침에 시가도 3% 이상 잡힌다고 봐줘야 되거든요. 반드시 분할로 대응을 하실 때 방향이 안 맞으면 가볍게 잘라주고 빨리 나와버려야 됩니다. 다음 비아트론 한번 봅시다. 비아트론은 핵심 장비를 국산화해서 국내 고객사에 초도 물량을 공급을 한다라는 재료가 금요일날 4시 9분에 나왔거든요. 그 재료를 시간에 4.2% 올려놓았어요. 근데 이 재료가 뭐 사실 우리가 박사도 아니고 온갖 나오는 재료들마다 다 똑똑하게 분석을 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그런 분석에 여러 가지의 어떤 모순점을, 장단점을 시장에 맡겨보는 거죠. 내가 볼 때는 이것이 괜찮은데 싶어도 시장은 시간에서는 마이너스로 간다든지, 야 이거는 괜찮은 재료인데 한데 시간에서는 한가로 간다든지, 그런 거 허다하죠.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누구나 다 박사는 아니니까, 그래서 반응을 보는 거죠. 그럼 저 재료가 시간에 4% 정도 올릴만한 재료가 될까? 나쁘지 않은가? 근데 이것은 월요일날 봐야 된단 말이에요. 선빵을 때리고 그럴 건 아니거든요. 지금 현재 거래량 자체도 거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. 잘못 들어가면 배관망신하는 그런 재료들이에요. 하지만 이런 좀 죽을 때도 박살이 나겠지만 간다면 아주 급등을 하는 스타일이죠. 그래서 간매매를 하셔야 됩니다. 이런 종목은 내가 뭐 3천만 원 하겠다면 한 1,000만 원 정도 가지고 가는 거 보고 차라리 불타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에 확신 안 쓰면 간매매하고 치운다. 하지만 봅시다. 시간에서 관심을 많이 받은 종목이니까. 자, 나무기술은 여러 가지 재료가 있지만은 요 근래에서는 애플페이 관련주로 묵혀져 있죠.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관련주들이 하나가 상승을 하게 되면 페이 관련주들거든 테마로 움직이는 줄 같이 봐줘야 되죠. 예를 들면 뭐 위니아이콘이라든지 에이드라든지 한국정보통신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. 지금 페이 관련주들이 이제 뭐 별로 숨을 쉬고 있지는 않지만은 오늘 나온 뉴스에 보면 아마 1월 말부터는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. 현대카드에서 다 이제 벤사에 다 통보가 가고 다 지금 모듈로 뭐 다 이원화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봅시다. 그래도 큰 파급력은 없지만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시간에 3%는 올려놓았어요. 그래서 얘는 재료도 있지만은 기술적으로 보도 한번 봐줄만 하거든요.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이라면 한 번째 승부를 걸어볼 수는 있습니다. 나무기술은 꼭 애플페이만 아니라도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술적인 재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. 좀 같이 한번 봐줍시다. 만약에 가준다면 아까 말씀드린 뭐 위니아이드나 한국정보통신 그런 애들도 같이 한번 봐준다. 핑크스토리를 볼 때는 신스틸도 같이 봐주고 신스틸을 볼 때는 핑크스토리도 같이 봐준다. 이런 개념으로 같이 두 개를 같이 붙여 놓았습니다. 핑크스토리 지금 며칠 동안 지금 근 한 10일 가까이를 이렇게 이제 놀고 있습니다. 이 상황에서 놀고 있는데, 자, 계속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가지는 못하고 있죠. 예, 가지는 못하고 있어요. 근데 계속 관심을 가져다 줘야 될 종목이에요. 왜냐면 이 박스권에서 탈출을 하는 몸부림이 일어난다면 또 새로운 시세를 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잘 올라타야 되거든요. 근데 시간에 보면 지금 2% 정도 올려놓았어요. 물량은 제법 많이 몰려있죠. 그죠? 그래서 믿지는 마세요. 왜냐하면 이런 종목이 사람들이 의심이 많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도 의심을 해야 돼요. 무조건 하고 남들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올라타려고 할 때는 그 밥상에 있는 반찬과 밥이 잘 익었는지 진짜로 좋은 밥상인지를 잘 구분해야 되거든요. 그 구분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뭡니까? 이런 수급이란 말이죠.
그래서 확인한 뒤에 제가 항상 1, 2%더 줘도 상관없다고 했거든요. 방향성을 체크한 뒤에 꼭 하셔야 됩니다. 핑거 스틸을 봐주시고, 신스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꼭 달리기 준비할 달리기 하고 있는 선수 같은 느낌이 많이 오죠. 물론 주식이 무슨 느낌만으로 할 수는 없지요. 하지만 또 주식이 과학이라고 하지만은 또 과학만으로 또 풀이할 수 없는 게 이 주식 시장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 거래량, 재료, 이평선, 보조지표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종목은 없단 말이에요. 하지만 그런 많은 분석들 중에서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또 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. 사람의 촉. 참 이것은 아주 결정적인 시기에 많은 것을 좌지우지하죠. 그래서 신스틸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봐줘야 될 종목입니다. 역시 이 종목도 좀 더 주고 사도 상관이 없어요. 방향이 수급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그때 1, 2%더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. 단지 계속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. 계속 봐줘야 된다. 이런 전략적인 종목, 기술적인 종목들은 예를 들면 내일 보성 파트 같은 시가 9% 뛰어가지고 아라 에미트 재료로 아침 시가 9% 10% 뛰어 간다고 한들 과연 본인이 들어가서 몇 프로를 먹겠냐 말이에요. 참 쉽지가 않거든요. 물론 파동이 들어오는 종목에 몸을 던지는 것은 맞아요. 우리는 파동에 폭을 따먹는 매매이기 때문에 파동이 없는 종목은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. 그런데 무조건 잔치집에 들어가서 밥을 달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. 잘못된 잔치집에 가면 곡소리가 나는 수도 있습니다. 항상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. 돈이 몰리는 곳에 가서 장사를 할 필요는 있는데 과연 거기서 내가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. 도리어 싸게 안 해주면 안 판다 이러면 도리어 가져온 단가보다 더 싸게 해서 할인을 해서 팔아서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. 그 점을 잘 참조하시고 항시 뿌리를 잡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지 날개짓을 하고 있는 종목을 잡으려고 자꾸 하시면 많이 다치고 또 먹는 것도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. 그래서 자꾸 뿌리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해요. 한번 보죠. 그래서 이런 핑거나 신스틸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으면 손 안 대면 돼요. 웨이버스 한번 봅시다. 웨이버스는 기술적으로 한번 봐줄 자리인 것 같은데 옛날에 꼬리를 잡고 들어간 애들은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. 근데 꼬리가 짧아요. 마이너스 2%에서 종가상 플러스 0%니까 2%짜리 꼬리거든요. 근데 시간은 1% 올라갔다는 것은 일단은 얘들은 3% 수익을 안고 있는 거죠. 항상 내가 들어갈 때는 나보다 먼저 들어간 A의 끝자락을 봐줘야 돼요. 끝자락을. 그럼 내가 만약에 내일 시가 1%에 들어간다면 나는 얘네들이 들어온 이 마이너스 2%를 깨면 적어도 그냥 3% 주고 난 도망갈래 라는 기본적인 전략을 안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. 꼬리를 안 보고 나보다 밑에 들어온 애들의 꼬리를 안 보고 무작정 들어간다면 손절의 기준 가치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. 하지만 한 봐줄만 한 위치에 있으니까 짧게 잡고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. 알체라를 한번 보자고 하는 이유는 예전에 알체라 네이버에 또 이래가지고 많이 났죠. 메타버스 어쩌니 요 근래 DOU가 상당히 이제 광세를 보였잖아요. NC가 유니버스를 인수 소식을 한다 이래 NC 유니버스를 많이 올랐죠. 이틀 동안. 지금 좀 쉬죠. DOU가 오늘 4% 빠졌는데 알체라도 지금 굉장히 좀 저점이 내려와 있는 상태죠. 예, 한때 45,000짜리가 지금 7,400원이 되어 있습니다. 참말로 참 반장할 일이죠. 이래 하니 누가 이 중장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? 요즘 같은 세상이. 아직도 아마 이 근처에서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. 여기까지 아마도. 이런 분들 참나 많이 봤거든요. 실제로도요. 장사하고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손절 타임을 놓치고 또 놓치고 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에라 모르겠다고 가지고 있는 분이 있죠. 팔지를 못하니까요. 사실 30% 이상의 손실이 나면 20%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
30%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못 팔죠. 일반인 사람들이 기준으로 볼 때는 뭐 금액이 작으면 모르겠지.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스타일인데 이 종목 또 막 기술적 관점으로 낙폭 과대 종목으로 보시고 한번 봐주세요. 봐주시고 살아나면 만약에 내일 내가 수익을 들어갔는데 한 5% 수익을 안고 있다면 한번 가져가 보세요. 근데 보합을 깨고 내려온다? 그러면 틀린 거죠. 다음 기회로 그런 관념으로 보죠. 바이오노트도 같은 개념으로 봐줍니다. 상장할 때 얘가 지금 최고점이 11,700인데 지금 8,400까지 내려왔습니다. 기간이 금요일날 14만 8천 주를 넣었어요. 물론 앞에서 조금씩 넣고는 있습니다. 파는 것보다 넣는 게 더 많긴 많네요.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. 타점을 이런 것은 참 신규주 같은 경우는 살아나는 시점을 참 캐치하기가 힘들어요. 물론 어느 보조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서 할 수 있지만 참 어렵거든요. 그래서 약간씩은 이렇게 감매매를 좀 해줄 필요성은 있어요. 왜냐면 어느 순간에 툭 살아난단 말이에요. 어느 순간에. 그래서 이놈도 알체라와 같은 개념으로 내일 좀 한번 봐주십시오. 비덴타하고 위지트도 같이 묶여 놓았는데 금요일날 저희들이 비덴트 해가지고 그래도 한 8% 정도 수익을 이제 먹었죠. 더 이상 이어주지 못한 건 좀 아쉬웠어요. 왜 그랬냐면 이놈이 대장기를 바뀌어져 버렸죠. 예. 그때 위덴트 대신에 인바이오진이 맞죠? 인바이 이놈이 이제 뛰어가 버렸죠. 이놈이 23% 먼저 뛰어가 버리니까 대장지를 바뀌니까 그냥 꼬르륵 해버렸죠. 시가는 비덴트가 3.9%를 올린 거 지가 먼저 달렸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덴트도 좀 봐줘야 되겠지만은 위지트도 그날 좀 간다고 갔습니다만 좀 적게 갔거든요. 위지트가 7%밖에 못 갔거든요. 그리고 2%를 맞췄습니다. 그럼 어쩌면 위지트도 한번 같이 봐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좀 잠잠해진다는 가정하에서 미증시에서 지금 가상화폐 관련 주들이 급등을 지금 했으니까 과연 내일도 얘네들이 좀 움직여 줄까? 만약 움직여 준다면 어느 놈을 먼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한 두 종목 정도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. 인바이오젠은 뭐 많이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. 라온 테라링크는 뭐 흔히 아는 우리가 아는 AI 관련주입니다. 라온 피플, 테라사이언스, 링크 제니시스. 왜 이 세 종목을 붙여 놓았냐 하면, 자, 금요일날에는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,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챗봇 관련주를 끌고 있는 뭐 링크젠, 솔트룩스, 요즘 모습이 좋죠. 솔트룩스도 모습이 좋습니다. 그리고 코난이 뒤늦게 가만히 있다가 또 뒤늦게 급등을 했죠. 이까지는 코난이 따라가려고 했죠. 솔트룩스를. 그래서 제가 항시 그날 라이브 방송 때도 솔트룩스하고 코난을 같이 잘 봐줘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주목하고 있었던 분들은 아마 됐을 겁니다. 자, 챗봇 관련주들은 이제 AI 관련주가 이렇게 이제 확산이 돼버리고 있죠. 줌 인터넷도 따지고 보면 이제 AI 관련주로 지금 상한가를 간 그런 경우죠. 그래서 줌 인터넷이 AI로 가면서 코난도 같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, 사실 뭐 AI 관련주로 묶이면 뭐 솔트룩스 말고도 바이버 컴퍼니, 위세 아이텍, 마인즈랩, C랩 뭐 별 게 많죠. 많은데 일단 뭐 이 세 종목 정도만 한번 봅시다. 뭐 어느 것을 하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. 보시고 조금 속도가 빠른 놈이 있으면 안 보죠. 라온피플이 7% 올랐죠. 테라는 12%, 링크는 5%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. 근데 시간 내에서는 비슷해요. 2%, 링크는 테라도 2%, 라온이 3%군요. 그래서 셋 다 반응을 안 받을 수도 있겠죠, 당연히. 하지만 만약 반응이 있다면
조금 몸집이 빠른 놈, 좀 기민하게 움직이는 놈한테 승부를 걸어보는 것도 좋다. 자,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.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, 다음 주부터 이제 휴일이니까 이번 주도 아마 좀 시장이 날카로울 거예요. 밑에 꼬리를 잡는 매매, 음봉을 추구하는 매매보다는 지금 그냥 무지막하게 양봉을 추구하는 매매에 자꾸 집중을 해준다.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시고 정말 간결하게 매매하려고 좀 해보십시오. 요 일주일 동안만, 다음 주 한 주 동안만. 그다음에 돈 좀 조금 수익 나면 내가 집에 가는 기승길에 가족들 선물이나 좀 사가지 일하는 그런 마인드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. 너무 뭐 큰 세뱃돈 벌어서 가야지 이러면 도리어 세뱃돈 다 탈탈 틀립니다. 그저 믿지 마시고 다음 주 한 주간은 정말 간결한 매매를 추구한다는 거, 그 점만 잘 주지하시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. 내일 라이브 방송 때 또 뵙기로 하죠. 자, 내일부터 또 파이팅 해 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사무의 문주였습니다.